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오늘은 해저 지하 터널, 우리 도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의 수도권 일대에 살면은 차가 너무 막히고, 그런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어떤 행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2순환도로를 뚫는데 김포에서 파주 쪽으로 가는 한강 해저 터널, 근데 공법은 TBM이라고 해서 터널 보링 머신,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맨 앞쪽에 있는 데에 커팅 머신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지하 밑을 뚫는 거죠. 그래서 한강 밑으로 뚫는 아마 첫 번째 지하 터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이거는 지하철이나 뭐 철도가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제2 외곽순환도로를 쭉 있다 보니까 한강 구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2.89km 정도의 가량의 한 3km죠. 3km의 밑바닥으로 물 밑으로, 한강 밑으로 뚫어서 자동차가 다니도록 하는 이 구간에 준공식이 시작된 거죠.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아마 면도기, 동그란 면도기 앞쪽에서 윙 돌아가면서 한강 터널 밑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2순환도로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건데, 위쪽 부분 파주 구간이 2025년에 완공이 되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국도 400호선 김포 파주간 건설공사 209라고 하는데, 여기에 터널 보링 머신, 그래서 두더지라는 이름을 딱 달고 마치 두더지처럼 또는 지렁이처럼 지하를 뚫고 가는데, 앞에 있는 흙을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이게 아마 하루에 한 10m에서 15m의 길이를 뚫는다 그래요. 해외에서도 워낙 옛날부터 많이 있던 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그 다음에 터널 기술 또는 도로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한 나라 6개 나라에서 먼저 이런 지하 터널을 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다. 사람이 일단 많이 필요 없겠죠. 기계가 모든 걸 알아서 하니까. 게다가 발파 방식,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슨 팡 터트려서 계속 굴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터널 공법보다는 훨씬 더 소음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차가 지나간다거나, 보령 해저 터널 이것도 뭐 6.9km 꽤 긴 구간이죠. 이거는 서부간선 지하도로고요. 제가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엄청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GTX-A, GTX 대심도 지하철도, 이런 것들 대부분들 이제 지하 50m 밑바닥으로 뚫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뚫을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이런 아주 최신 공법, 그다음에 뭐 선진 공법, 뭐 이런 건설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 명확한 것 같아요. 50m 이하로 내려가면 그 위쪽에 어떤 건물이 있던 땅 주인이 있던 보상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식으로 따지면은 지하 50m 이하는 위에 땅이 누구든 여기는 주인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은 그냥 국가가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그래서 밑바닥으로 계속 뚫어서 위에 이제 민원도 없고 또 토지 보상금도 낼 필요가 없는, 그리고 쭉 뚫으면서 홈에다가 쭉 아스팔트를 진짜 이건 괜찮죠. 그래서 인력 소모가 워낙 적고 아스팔트를 척척척 발라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하루에 뭐 15m, 하루에 15m니까 1년이면 뭐 300일로 따지면은 3km 정도는 1년이면 3km 정도 이상을 뚫어내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음마아파트 지하로 뭐 GTX 시인가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법으로 하겠다고 오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법은 뭐 괜찮다는데 음마아파트 사람들은 내 집 지하 50m로 왜 이런 거로 들어가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많이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원래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처음 이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차로 들어가는데 도심 구간에서는 이 편도 2차선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부간선도로 지나갈 때 옛날에는 이거를 2,000원인가 그런데 많이 타고 다녔는데 하이패스로. 근데 지금은 안 타고 다녀요. 이게 너무 막히기 때문에 2,000원 내고 위에보다 가끔은 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쩐 날은 또 운이 안 좋게 안쪽 차선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완전히 막 밀려 있어갖고 이게 무려 10km나 되거든요, 길이가. 그리고 지하로는 지하 80m까지 들어가요. 옆에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이 안 새도록 이런 공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는 이뻤죠.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옆에 뭐 비상 통로도 있고 뭐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타면 탈수록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막혀. 2,000원이나 내고 탔는데 10km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서울 또는 수도권 이 일대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지하 해저 터널 대심도 50m 이하의 대심도 터널을 뚫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TBM 공법이라고 해서 아까 두더지 같이 생긴 녀석에 지름이 제일 큰 게 18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뚫으려면은 어차피 뚫을 거 한 4차선으로 편도 4차선 정도로 뚫어서 휙 지나가도록, 원래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밑에도 막히고 위에도 막히고, 아무튼 서울 인근에는 이 차도로 지하 대심도를 뚫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이용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공사를 시작하고 한 이 TBM 공법, 이거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 외곽 순환도로가 그다지 뭐 막히는 차량이 엄청 많은 뭐 이런 쪽은 아닐 거기 때문에 지하로 뚫는 게 어느 정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흙을 막 돌려가면서 다 갈아내고 거기에다가 동시에 갈아내는 동시에 옆에다가 콘크리트 좌설도 하고 밑바닥으로는 물이 지나가고, 우리나라가 7번째 이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안전하고 아주 뻥뻥 길이 뚫리는 이런 좋은 해저 터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